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이런 임베디드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 임베디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MCU가 대체 뭔지 그 전반적인 개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전장 부품을 오랫동안 개발해왔기 때문에 자동차 전장 부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 부품 대부분은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흔히들 핸들이라고 부르는 조향장치, 그리고 자동차 앞뒤에서 불을 깜빡이는 램프, 그리고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그리고 전기차가 앞뒤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구동 모터. 이러한 장치들이 모두 전자화되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작이 됩니다. 설명의 편의상 몇 가지 부품들만 예시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이외에도 수많은 전자장치가 자동차 내부에 들어있고 그 전자장치들은 모두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려면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컴퓨터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를 제어기 혹은 ECU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자동차 전장 부품 안에 내장되어 있는 제어기 사진을 하나 예시로 가져온 겁니다. 이러한 제어기에서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돼서 앞에서 봤던 이런 장치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어기는 장치마다 각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동차 내부에는 조향장치를 컨트롤하는 제어기, 램프를 컨트롤하는 제어기, 브레이크 제어기, 구동모터 제어기, 이런 식으로 장치마다 각각의 제어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자동차 안에는 적게는 20개, 많게는 40개 이상의 제어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제어기를 여기에 보이는 이 상태 그대로 자동차에 넣으면 외부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서 소자가 파괴되거나 물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케이스로 포장을 해서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이 제어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검은색 네모난 소자가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제가 강의 내내 설명하려는 MCU입니다.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약자이고요. 앞에서 설명의 편의상 제가 이 제어기 전체를 컴퓨터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초록색 기판 위에 이 MCU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소자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실제 컴퓨터 역할을 하는, 즉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은 바로 이 MCU라는 칩입니다. MCU는 일종의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조그마한 칩 안에 CPU, 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가 이 칩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장치들을 컨트롤하는 제어 소프트웨어는 결국 이 MCU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MCU 말고 사진에 보이는 나머지 것들, 즉 이 초록색 기판과 여기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나머지 소자들, 이것들이 뭔지는 제 강의 후반부에 보드에 대한 강의에서 상세히 다룰 거니까 상세한 내용은 그 강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어기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 핵심 역할은 이 MCU라는 칩이 한다는 겁니다. MCU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전자장치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동작만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어기는 일반 고객 눈에는 보이지 않게 자동차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제어기가 자동차 안에 몇십 개씩 들어가는데 일반 고객이 자동차에서 이 제어기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어딘가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제어기, MCU가 이런 제품들 속에 어딘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Embedded라는 영어 단어를 해석해보면 내장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제어기들이 전자제품 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Embedded죠. 그래서 이런 제어기들을 임베디드 제어기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임베디드 제어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PC 컴퓨터처럼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장치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동작만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 속의 MCU 소프트웨어는 세탁기를 컨트롤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거고, 청소기 속의 MCU 소프트웨어는 청소기를 컨트롤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정한 제어만 하면 되니까 굳이 비싼 CPU와 메모리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제품 속에서 사용하는 이런 MCU 속에 들어있는 CPU는 우리가 사용하는 PC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또 메모리의 크기도 훨씬 작죠. 성능이 좋은 MCU는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MCU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한 낮은 걸 사용하고, 그러면 그 제한된 성능 속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컨트롤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최적화를 잘 해서 구현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제품을 새로 개발할 때는 우선은 성능이 괜찮은 MCU를 선정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 잘 동작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를 조금씩 최적화하면서 MCU 성능 낮추는 걸 검토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개발해 놓은 소프트웨어를 MCU 성능이 낮은 걸 써도 잘 동작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또 더 성능이 낮은 MCU에서 테스트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에 가장 알맞은 정도의 MCU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환경과 그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실행되는 환경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웹 개발을 한다면 우리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곧바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해보고 동작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MCU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우리 PC에서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실행하는 건 이 MCU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C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면 해당 컴퓨터에서 곧바로 동작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MCU로 소프트웨어를 옮겨서 잘 동작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인베디드 제품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현재 이 MCU에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확인하려면 디버거라는 장비를 잘 써야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강의에서 차차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CU가 뭔지 그리고 인베디드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전자제품들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작은 크기의 컴퓨터가 MCU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CU가 조립된 이런 제어기들은 전자제품 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인베디드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MCU에서 실행되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특징들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